삼국지 싸움 순위 몇 번을 시뮬레이션 했는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저리들, 생각방송의 미주랑입니다. 연예인 싸움 순위, 정치인 싸움 순위에 이어 오늘은 삼국지 인물 싸움 순위 탑 23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정사 베이스에 약간의 연의가 가미됐고 통상적인 MMA 룰이라 당연히 말도 타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케이지는 정하지 않았음을 고려해주시고 신장 체급은 현시대로 보정했습니다. 신장 보정의 근거는 작년에 경주의 신라시대 무덤에서 당시 키 180 정도 되는 최장신 인골이 발견되었다는데요. 삼국시대 무덤에서 조사된 남성 평균 신장은 165cm 정도라는 한국문화재재단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국의 비슷한 시기인 삼국지 인물들도 우리 삼국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당시 인구가 3천만에서 5천만 명 정도였으니 관우 여포급의 장수는 우리나라의 김동연, 명현만 정도급의 선수 출신들과 엇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언급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센 무장들로 서로 간에도 컨디션 등으로 한 끗 차이로 순위가 뒤바뀌기도 하는 인물들인 점을 참고 바랍니다. 거두절미하고 빠르게 가겠습니다. 23위 감령 178에 78, 강동 12호신 중 하나로 해적 출신. 싸움을 잘하고 무리를 끌고 다니기 좋아해서 동네 건달들을 모아 우두머리 노릇을 하고 해적단을 만들어 인근에서 행패, 호화판으로 도배를 하고 살았는데 땅에서 출입할 때는 수레와 기마병들이 좌우로 길게 늘어서 정렬했고 몰에서는 배들이 늘어섰으며 시종들을 비단으로 치장시켜 감령이 가는 곳마다 빛이 날 정도. 비단으로 돛을 맨다고 해서 금범이란 말의 유래. 또한 물속고리로 만든 깃발을 등에 지고 손에는 활을 들고 허리에는 항시 큰 구리방울을 달고 다녀 사람들은 감령의 구리방울 소리만 들어도 몸을 사렸고 관리들조차 감령에게 영합해 서로 나눠 먹었었고 그렇지 않은 관리는 온갖 보복을 받았다고 함.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격이 포악하여 사람 죽이기를 좋아함. 물길을 장악해 익주의 주요 이권사업인 비단무역을 독점. 왕부럽지 않은 위세를 누림. 정사의 감령전에서는 감령은 사납고 살생을 좋아했지만 호방하고 맑은 성정과 계략이 있었다고 설명하는데 확실히 대범하지만 잔인한 면이 있는 인물. 피지컬로는 연예인 싸움 순위 영상의 12위 인물 정도와 오버랩. 22위 장압 182에 83. 위나라 인물로 장묘와 더불어 마지막까지 전선을 지킨 인물. 조씨 정권으로부터 신임받던 장군임은 의심할 여지 없음. 황건적 토벌부터 처음부터 거의 끝까지 살며 장수. 정사에서 장압은 뛰어난 전략가형 장수인데도 이상하게 그와 반대로 연의에서는 뛰어난 무장임을 어필하려면 단기 접전으로 무력을 뽐내는 장면은 거의 필수인 점으로 멧돼지처럼 창 한 자루 꼬나지고 적진으로 돌격하는 장면이 많음. 장묘와 50합, 유선을 품고 가던 조은의 앞길을 막아서며 조은과 30합, 마초와 30합 후 도망. 상호 간 긴밀한 협조, 공조를 통해 유기적인 전략을 구사하는 인물이지만 실제로 개인 무력은 아주 높지는 않다는 것이 통설. 21위 조운 183에 79. 초계 5호 대장군 중 1인. 강직하고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공과 사의 구분이 뚜렷. 일처리가 공정하고 허물이 없었으며 높은 직위와 공적에도 불구 그 무엇에도 과욕을 드러내지 않는 겸손함과 청렴함까지 갖춘 완벽한 인간상. 관우처럼 신격화까지는 되지 않아 예로부터 친숙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 호련단신으로 간부인을 보호하며 유선을 품에 안고 적군 5,000기를 뚫으며 아두를 구한 인물. 수많은 전쟁 전투 속에서 살아남으며 장수한 인물이지만 몸이 민첩하고 날렵하고 무기를 잘 썼을 뿐 실제로 단 한 칼의 승패가 좌지우지되지 않는 믹스드 마샬아츠 싸움 방식에서는 높은 순위권에 들 가능성은 희박. 여담으로 조은의 별칭 중 하나인 호위 장군은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역할의 호위무사 같은 것이 아니고 호랑이 같은 위세를 떨치는 장군이란 뜻. 22. 알량 문추와 함께 하북 사정주 중 1인. 알량이 문추보다 더 대규모 군사를 운용했던 것으로 보아 지위는 알량이 위라고 볼 수 있음. 정사 삼국지의 저자인 진수가 알량을 명장으로 평가. 정사 순욱전에 나오는 순욱의 평가에는 문추와 더불어 필부의 용맹을 가진 장수라 언급. 정사 원소전에 기록된 저수의 알량에 대한 평가는 알량은 용맹하지만 성격이 급하고 도량도 좁았다고,
저수는 이런 알량의 결점을 지적하며 원소에게 단독으로 군세를 맡기면 안 된다고 진언했지만 결과적으로 알량은 홀로 대군을 이끌고 백마로 출진했고 단신으로 습격해온 관우에게 살해. 조조 측 진영에서 관우가 도망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무방비로 당했다는 알량 방심설 의견도 다수. 삼국지 초반에 죽는 점, 관우의 무용담을 띄우자니 상대적으로 알량이 낮아지는 점 등을 고려. 길거리 싸움이나 격투기가 아닌 이상 단 한순간의 실수로도 목이 달아날 수 있는 것이 전장임을 생각할 때 1대1 대결에서 전사했다는 이유로 지나친 저평가는 알량에게는 억울할 수도. 알량의 넋을 위로하는 노래가 현 시대에서도 만들어질 정도. 한 소절만 들려드리면 내가 잘 사는 줄 다 아니까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19위 장류 180에 83. 위나라 최고의 장수로 대촉전선의 장압과 더불어 대오전선을 책임졌던 명장. 고고하고 지혜로우며 의리를 아는 부인. 장류는 정원의 추천으로 하진의 밑에서 관직에 있다가 나중에 난입해 정권을 잡은 동탁을 군말 없이 섬겼고 동탁 사후에는 정원과 동탁을 죽인 여포를 따랐으며 합의에서는 별로 싸우지도 않고 조조에게 항복하여 충의지사는 아니지만 정말 싸움하기를 좋아하고 그 판을 잘 읽을 수 있는 사람. 한편 장비가 장류를 쫓으려 하자 관우가 저자는 우리를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의 때문에 돌아가는 거다. 저자의 무력은 우리와 동급이다 라고 만류. 훗날 장류는 관우와 싸우려는 하우돈을 말림. 장류는 한때 낙마한 후 그대로 문추에게 죽을 뻔했으나 서왕이 구조하여 목숨을 부지. 그 다음 서왕도 문추에게 패배하였으나 관우가 문추를 죽임. 약간은 서로 상성이 있듯 가위바위보처럼 얽히고 설켜있는 모양새. 싸움을 즐기는 진정한 싸움꾼 그 자체. 주군을 잘 갈아타 오래 살며 활약하여 유명해진 케이스. 18위 서왕 180에 83. 위나라에서도 알아주는 맹장이며 실제 공적도 남다른 인물. 연희에서도 위나라의 1급 장수이긴 하지만 정사에 비하면 군공이 엄청나게 축소. 등장 초기에 허저와 50합을 싸운 끝에 무승부를 기록하는 등 무력으로만 따지면 조조군 내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기는 하는 것으로 묘사. 알량과 20합, 문추와 30합으로 대등하게 겨룰 정도. 번성 공방전에서는 관평과 일기토에서 3, 4합 만에 패주시키고 당시 관우의 노쇠화와 한쪽 팔이 독화살로 인한 부상 상태였다는 설도 있지만 관우와 80합 겨루고 패주시킴. 17위 관우 186에 90. 삼국지 대표 명장. 자신이 살던 곳에서 악덕지주를 살해하는 바람에 추방당해 떠돌다가 경문을 보고 의기투합한 유비 및 장비와 우연히 술집에서 마주쳐 도원결의를 맺고 의형제. 외모상으론 신장 9척에 수염 길이가 2자였으며 얼굴이 홍시처럼 붉고 기름을 바른 듯한 입술, 붉은 봉황의 눈, 누에가 누운 듯한 눈썹 등의 외모로 묘사. 민간에서도 굉장히 높은 인기와 명성을 자랑하는 인물. 지, 덕, 채, 충, 의리 등의 대명사. 오늘날까지 신으로서 추앙받기까지 할 정도. 사람으로 태어나서 신이 된 남자. 16위 조창 182에 86. 조조의 넷째 아들. 어려서 활쏘기와 술에 몰기를 잘했고 근력이 보통 사람을 넘었고 손으로 맹수를 때려잡음. 특히 양력이 장난 아니었다고 전해짐. 한 손으로 사과 열매를 으스러뜨렸다고 할 정도. 조조는 자기 자식들에게 글공부를 시켜봤는데 조창만 유일하게 반항. 갑옷을 입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사졸들의 앞에 섭니다. 상은 반드시 행하고 벌은 반드시 분명히 하겠습니다. 조조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었다고 함. 총지휘관임에도 불구하고 돌격대장처럼 닭돌 전진에 몸소 뛰어드는 과감한 성격. 상당히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군을 지휘. 여러모로 우수한 장군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었고 조조 사후에도 1만 호나 다스릴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지만 늦게 등장하는 바람에 재능을 꽃피우지 못한 아까운 인물. 15위 방덕 181에 83. 개인의 무용으로는 단연 최상급으로 꼽히는 인물. 서량 출신이며 금마초의 오른팔. 일단 대규모 전투에서 장수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적장을 죽인 것은 무척이나 드문 일로 알량을 죽인 관우에 비견할 수 있을 만한 용맹. 또 활을 쏘아 관우의 이마를 맞힌 사례나 쏘는 화살마다 빗나가지 않았다는 기록을 보면 여포 태사자와 더불어 손꼽히는 명궁.
하우연, 허저와 일진일퇴의 공방을 할 정도. 방덕의 무예를 본 조조가 방덕을 죽이기 아깝다며 장로의 부하 양송을 매수하여 장로와 방덕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고 방덕은 부득이하게 조조에게 투항. 뒤에 나오지만 허저와 합을 겨룰 정도면 나머지 서술이 오히려 방덕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므로 여기서 중략. 14위 동탁 183회 120. 본격적인 삼국지의 시작을 연 장본인. 양주 농서 출신. 거칠고 지략이 있었으며 덩치가 크고 대단한 완력을 가졌고 국마술에 능했는데 이 때문인지 그는 화살집 2개를 차고 좌우 자유자재로 활을 쏠 수 있었다고 함. 동탁 열전에 의하면 군기마술은 뛰어나지만 체구 자체는 뚱뚱하다고 기록. 사서에서 마상무예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서술이 있으므로 무장 시절엔 근육질 체질이었다가 말년에 살이 쪘을 가능성. 뚱뚱한 외모와 힘쓰는 일은 여포에게 맡기는 이미지 때문에 싸움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음. 오부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단도를 들고 덤비자 순식간에 피하고는 팔을 붙잡아 막아냈으며 조조가 동탁을 암살하려고 할 때 뒤돌아 누울 때까지 기다린 것도 동탁의 강한 힘을 두려워했기 때문. 심지어 불륜 현장 발각 시 그 무시무시한 여포에게 창을 던지며 덤벼들 정도. 비만이라도 그냥 살만 뒤룩뒤룩 찐 것과 근육이 잡혀있고 그 위에 지방이 붙은 것은 전혀 다름. 뚱뚱한 몸매를 지녔지만 굉장히 민첩하고 빠른 강호동 같은 씨름 선수를 생각하면 됨. 동탁은 야전군인 출신이었기에 상당한 단련을 해서 강고를 갖췄을 것이고 그렇다면 뚱뚱한 체구임에도 민첩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님. 중국사에서 손꼽히는 악인, 권력을 탐하고 타락한 인물. 흔히 동탁을 그저 미련한 돼지급으로 묘사하지만 정사를 따지고 본다면 그는 서량 지역의 변방 장수 출신답지 않게 의외로 중앙조정의 권위와 힘을 알고 이용할 줄 아는 정치형 군인. 이런 부분은 정치인 싸움 순위 영상 8위에 있는 인물과 오버랩. 13위 위연 182에 84. 촉의 비운의 무장. 정사 삼국지에서 사조를 잘 기르고 용맹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많은 공적. 일개 병졸에서 시작하여 장군의 지위까지 올랐으므로 자수성가한 인물인 것은 분명. 무장으로서 그만큼 실력이 출중. 위연 같은 2세대 촉장들은 기존 기득권 1세대 장수들에 밀려 묻혀버린 케이스가 많은데 조조를 활로 쏴서 이빨 몇 개를 부러뜨리고 낙마시킨 뒤 목을 베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가 휘하 장수들의 반격으로 물러나는 장면도 있고 일기토 전력도 꽤 화려. 제갈량도 반골의 상이라고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위연을 요긴하게 사용. 왕상을 베어버리는 등 전반적으로 보자면 촉에 위연만한 장수가 없을 정도. 12위 문왕 183회 86. 삼국지 후반부를 대표하는 맹장. 조운의 재림이라는 묘사. 젊은 시절 단편적인 사건만으로도 시대 최강의 맹장으로 꼽힐 만큼 재능은 뛰어난 인물이었지만 여러 주군을 섬겼으면서도 그의 재능을 펼쳐준 이가 없어서 더 대성하지 못한 비운의 맹장. 팔척장신의 소년 장군이자 동편과 창의 명수로 그려지고 있으며 한국 특유의 삼국지 후반의 많은 생략으로 인해 비중이 적은 점, 심지어 그를 조운과 견준 시까지 창작되어 실릴 정도를 감안하면 후반기 인물치고는 상당한 완력의 소유자. 후반기 무력 원탑급 무장. 11위 마초 189에 92. 촉의 5대장군 중 1인. 출중한 용모와 무예로 금마초라는 별명. 마초의 아버지인 마등이 반쯤 백인이므로 마등의 아들인 마초 역시 마등 비슷하게 피부가 희고 체격이 큰 코카소이드적인 외모. 서양 유전자가 다소 섞여있을 가능성이 큼. 기본 조건만 추려봐도 평생을 전장에서 살며 공을 세우고 서량 출신으로 말도 잘 탔으며 건장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부상 투혼을 보면 화살을 맞고 그대로 싸우는 육체적 터프함과 정신적인 깡도 가지고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싸움을 상당히 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의견. 피지컬로는 연예인 싸움 순위 영상의 6위와 오버랩. 10위 여포 184에 88. 전한시대 비장이라 불린 이광과 비견될 정도로 무명을 떨친 인물이자 인중여포, 마중적토로 기록되어지는 등 당대 손에 꼽히는 맹장. 공격적이고 거친 성격과 다혈질. 고향은 병주 오원군 구원현으로 오늘날 내몽골 자치구. 중국 북쪽으로서 혈통은 칭기즈칸 쪽의 몽골 혈통일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 골격과 완력, 기마술, 궁술, 창술 등 모든 면에서 완벽.
무기가 없어도 상당한 피지컬과 파워로 상대를 압도했을 가능성. 모든 일기토에서 패한 전적 0. 네로라 하는 장수들과 다대일 경합에서도 전혀 밀리지 않는 인물. 9위 곽사 182에 92. 동탁 휘하의 무장으로 사도구 중 한 명. 특히 이각과 함께 행동. 동탁이 살해당하고 동탁 사후에는 여포, 마등, 한수 등 군벌들과의 전쟁에서 모조리 승리. 이각이 보낸 독약이 든 고기를 먹고 토하기 위해서 똥물을 들이키고 모두 토해내어 가까스로 목숨을 건짐. 이로써 곽사는 이각과 원수지간. 훗날 동승의 수레에 의하면 이각과의 전투에서 병사 수백 명으로 이각군 수만 명을 격파했을 정도로 강용한 무사. 정치적인 능력은 아예 없다고 봐야 하지만 군사적 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인물로 당대 평론가들의 의견으로는 일신의 용맹이든 용병술이든 무장으로서는 매우 뛰어난 인물. 이 점은 이각도 마찬가지이지만 헌재 기거주에 따르면 이각과 싸울 때 수백의 군사로 수만의 적을 무너뜨렸고 영웅기에는 패하긴 했지만 여포와 1대1 대결을 했다는 기록. 심지어 여포와의 일기토는 곽사가 먼저 제안했을 정도. 무기를 든 일기토가 아닌 MMA 방식으로 여포와 겨룬 것이라면 여포에게 맞짱 뜨자는 곽사의 깡으로 보아 대적할 만했다는 의견. 8위 문추 182에 105. 원소 휘하의 장수. 하북 사정주 중 1인. 알량과 더불어 원소군의 쌍두마차. 알량은 사령관에 가깝고 문추는 최전방에서 닥도라는 기병대 대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음. 정사 순욱전에 기록된 순욱의 평가에 의하면 문추는 알량과 더불어 필부의 용맹을 가진 장수라 평가. 공룡은 문추가 알량과 마찬가지로 3군의 으뜸가는 장수로 평가. 장압을 제치고 원소군의 필두 장수 중 하나로 인정받은 점을 생각하면 단순한 무장은 아님. 진수는 알량과 문추가 하북의 명장이었으며 그들이 전사하자 원소군 장병들이 크게 두려워했다고 적을 만큼 원소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무게감 있던 장군으로 평. 너무 초반에 전사하여 비중이 적고 알만한 삼국지 고수들만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장수 중 하나. 7위 금환삼결 190에 115. 남만왕 맹획의 수하 장수. 조자룡에게 하남만의 목을 따였지만 MMA 룰로는 금환삼결에 대적할 상대가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 무연물에서는 중원에서 한참 남쪽에 있는 세외물이므로 남만 지역의 문파들은 주로 야수들을 다루거나 주술이나 독을 다루는 문파로 등장. 공간적 배경이 거의 아마존 밀림 수준으로 묘사. 거기에 고수들도 끔살 당할 수 있는 사나운 야수들과 더불어 낙엽이나 시체 등이 썩어서 만들어지는 장독에 의해 아지랑이처럼 도끼가 밀림에 가득 차 있고 온갖 극독을 지닌 동식물 및 광물이 도사리고 있는 절독한 지대로 묘사. 금환삼결은 남만 지역, 특히 이쪽 밀림에서 알아주는 장사. 무기 없이 싸웠다면 조자룡은 금환삼결에게 척추 바로 접혔을 듯. 동도나 아회남, 맹획 등도 남만 쪽에서 알아주는 장사이지만 1대1 MMA 룰루는 모두 금환삼결보다 한 수 아래. 6위 주태 196에 110. 강동 12호신 중 1인. 손책이 강동을 장악했을 때 동료 장수인 장음과 같이 기순. 둘 다 매우 용맹하고 팀이 잘 맞아 자주 함께 전투에 참전. 주태는 키가 매우 커서 실제로는 2m에 육박했다고 전해질 정도. 손책보다는 그 동생인 손권과 인연이 깊은데 손권은 주태의 사람됨과 풍채를 마음에 들어하여 손책에게 주태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청. 산월의 습격을 받아 수많은 군사에 포위되자 그때 주태는 12군데나 창을 맞으면서도 몸을 바쳐 손권의 목숨을 구하였고 생사의 기로를 걸었으나 다행히도 좋은 치료를 받고 기사회생. 손권이 서성과 주연을 주태 휘하 장수로 배치하려는데 서성 주연이 주태의 출신이 미천하여 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들자 어느 날 연회석에서 여러 장수들 앞에서 주태의 갑옷을 벗어줄 것을 부탁해 몸에 흉터마다 짚으면서 그 생긴 경위를 물으니 그 성한대가 없음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함. 특히 강표전에 따르면 옷을 다 입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고 함. 유평, 경은 고의 형제인데 싸울 때는 마치 곰과 호랑이 같아서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아 수십 군데의 상처를 입었으며 피부는 마치 그림을 새긴 것 같으니 고 역시 어찌 경의 고륙과 같은 은혜를 입은 것으로 예우하지 않을 것이며 경에게 어찌 군사와 군마를 다루는 중책을 맡기지 않겠는가. 손권은 주태에게 흉터 하나당 술잔 한 잔씩을 먹이니 그날 주태는 매우 취했다고 하며 이후 손권은 주태에게 수많은 재물을 하사한 뒤에
자기 맘대로 궁궐에 출입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 즉 주태가 다른 장수들을 지휘할 정도의 지위가 됐지만 도통 영이 안 서는 걸 송건이 직접 나서서 주태는 나랑 이런 관계다 하고 체면을 세워줌. 태사자, 감령 등과 더불어 오나라의 몇 없는 무력 파이터 중 한 명. 과묵한 장신의 대장부. 냉정하고 주위에 일어나는 일에 동요 없이 대처하는 철저한 현실주의자. 5위 화웅 191에 125. 화웅은 상당히 인상적인 엑스트라. 연합군 상대에 여포까지 갈 것도 없이 자신이 가면 된다고 동탁을 설득할 때 나온 최고의 명대사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쓰랴 덕분. 여포를 띄워주면서도 뒤로 모셔놓고 스스로 활약할 기회를 채워가는 굉장히 현명한 발언이며 비유 자체도 뜻이 확 와닿기 때문에 유명. 애당초 저 발언 자체가 논어를 인용한 발언임을 생각하면 글 좀 읽은 무장이라는 얘기도 되고, 심지어 여포는 완전히 신참자 주제에 군부 최고 자리를 꿰찬 낙하산 그 자체. 분명 동탁의 서량 시절부터 숙장이었을 화웅으로서는 탐탁자는 상대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예를 갖춰 대하는 게 독자들에게 굉장히 인상적. 화웅의 외모를 묘사하기로는 키가 구척에 몸집은 호랑이에 허리는 이리에 머리는 표범에 팔은 원숭이라고. 이런 괴악하고 무시무시한 괴물 용장을 묘사해놓고 저렇게 사회생활 제법 잘할 법한 이중적인 면모를 보여준 것이기도. 그 강한 동탁도 인정한 사람이라면 화웅의 완력은 과연 어느 정도였을지. 관우에게 한압에 목이 따였지만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전장이 아니라면 관우에게 완투 한두 방은 내어주더라도 그 뒤 관우는 화웅에게 양훅의 바디 간장펀치 후 테이크다운 당하며 패배했을 가능성이 농후. 4위 전위 185에 107. 하우돈의 추천으로 위나라 입성. 조조의 보디가드. 용모가 우락부락하고 근력은 다른 사람들을 뛰어넘었으며 고든 의지와 절개와 협기 있는 인물. 호랑이가 전위의 모습에 무서워 도망갔다는 묘사가 유명. 매우 큰 깃발은 일반 사람들은 들 수가 없었는데 전위는 단 한 손으로 깃발을 일으켜 세웠으므로 주변에서는 그의 재주와 힘을 매우 기이하게 생각할 정도. 고순과 후성은 전위와 싸우다가 후퇴. 그는 성품이 충성스럽고 근신하며 항상 날이 새면 하루 종일 서서 모시고 밤이 되면 큰 장막 부근에서 잠을 자고 집으로 돌아가 자는 때가 드문. 술 마시고 음식 먹기를 좋아하였는데 주량이 보통 사람의 배. 전위는 큰 쌍극과 칼 등의 병기를 갖고 다니기를 좋아했으므로 군중에서는 80근의 쌍극을 한 손으로 드는 저승사자라고 불림. 243년에는 위나라 건국공신 20인으로 추대되었고 그 이후로는 조조의 제묘 앞에서 제사를 같이 지낼 정도. 별명은 앙레 전위. 조조군의 장수들이 대부분 전략가나 지휘관 타입이었던 것에 비해 전위의 기록은 일신의 용맹에 대한 묘사로 채워짐. 삼국지 연의는 소설의 재미를 위해 무예와 용맹이 뻥튀기 되기 마련인데 전위는 연의와 정사의 내용이 거의 다르지 않을 만큼 정사에서도 힘과 무예에 관련된 일화로 채워짐. 직책부터가 조조의 보디가드였던 것만큼 군대를 지휘하기보다는 일선에 서서 적군과 싸울 일이 많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여겨짐. 3위 장비 183에 110. 만명의 사람을 대적할 만한 지략과 용맹이 있는 사람. 만인지적의 대명사. 일신의 용맹은 물론이고 군대의 지휘, 전술, 전략 모두 최상급인 용장. 유비 관우와 함께 의영제. 당치도 않습니다. 제 의제인 장비는 저보다 무용이 뛰어나 적 장수의 목을 가져오기를 마치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물건 꺼내듯 합니다. 라고 조조가 알량을 베고 온 관우를 치하하자 관우가 조조에게 한 말. 주인인 유비가 도망다닐 때에도 이미 천하의 이름을 떨친 관우와 더불어 절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의리남. 위연이 자기를 제치고 한중태수로 임명되었을 때도 불평하지 않는 대인의 그릇까지 겸비한 호걸. 삼국지 연의에서 묘사되는 관우와 장비의 이미지는 관우는 침착하고 장비는 물불 가리지 않는 성격이지만 정사 삼국지에서 보이는 모습은 관우는 열혈, 장비는 냉혈로 연의와는 오히려 정반대. 일기토에서 여포와 호각으로 평가되는 것이 다수설이지만 MMA 룰로는 1, 2라운드 내에 여포를 잡을 인물. 2위 허저 190에 133. 근육돼지가 아닌 근육 멧돼지. 하마류로 보아도 무방. 용모는 위험있고 강인하며 용맹함과 힘이 인류 최고. 조조의 이는 나의 번쾌로다 라는 말이 유명.
연인에서는 황건적을 쫓던 전희와 결투에서 각각 앙레와 번쾌에 비유된 맹장들답게 하루 종일 싸워도 결판이 나지 않았으나 전희의 함정에 유도되어 생포되었고 결국 허전은 조조군에 등용. 다만 실제로 허전은 전희가 죽은 뒤에야 조조에게 귀순했으니 허저와 전희는 조조의 보디가드로 왼팔과 오른팔로 묘사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둘은 만난 적은 없음. 앙레 전희 대 번쾌 허저라는 드림 매치를 만들기 위함이었을 듯. 참고로 경호부대의 구성원들은 기존 전희의 부하들이 중심, 즉 조조는 허저에게 전희가 했던 일을 맡긴 것. 허저를 보고는 죽은 전희와 비슷하다고 생각한 듯. 조은과 30여 합, 서황 방덕과도 50합, 하우연이 전공법으로 잡지 못한 양임에다가 양안까지 합세했는데 둘 다 함께 2대1 상황에서 허저가 발라버림. 주태와 한당을 한꺼번에 상대하면서도 안 밀리고 30합을 버팀. 마초와 조조의 회담 중 조조를 호위하던 허저는 마초를 노려보는 것도 모자라 내가 바로 초군의 허저다. 무슨 일로 날 찾느냐 라고 외침. 거기에 눌린 마초가 진영으로 돌아갔으며 양군 모두 마초도 허저만은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 마초와의 결투에서는 2라운드까지 하다가 땀을 많이 흘려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우통 벗고 마초와 싸우고 그 와중에 창을 너무 크게 휘둘러 마초의 창에 찔릴 위기에 처하자 얼른 자기 창을 버리고 마초의 창을 뺏으려 하다가 기합과 함께 창을 분질러버리는 장면이 유명. 여포와 단기 접전을 벌여 20합을 겨루기도. 밀렸다는 묘사는 없음. 정사에서도 일신의 무예가 최강급임을 밝히고 있음. 정사 허저전에서 묘사된 성격은 용맹하고 두려움을 몰랐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칭찬하면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쑥스러워했다고 하는데 전장에서의 용맹한 모습과는 달리 평소에는 순박하고 내성적인 면이라는 것이 정설. 1위 올돌골 2m 23에 155. 남만왕 맹획이 대래동주에게 소개받아 최후에 찾아가서 위지한 인물. 남만 지방에서도 특히 오지로 여기는 오과국의 국왕. 오과국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고 동굴 속에 거주하며 그 군대는 등나무를 베어 기름에 절이고 말리기를 되풀이하여 만든 특수한 갑옷인 등갑을 입는데 이 갑옷은 창, 칼, 화살이 모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볍고 물에도 뜨는 그야말로 캐사기 아이템. 게다가 현지에는 도화수라는 강이 있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마시면 독살되지만 현지인들이 마시면 오히려 정신이 맑아진다는. 올돌골과 맹액의 연합군은 이 등갑군을 이끌고 촉군을 격파. 역에는 오과국 및 등갑군에 그리고 도화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이겨봐야 득이 되지 않으니 그냥 철수하는 게 좋다고 제안. 등갑은 나무를 베어 기름에 절였기 때문에 불에 약하다는 결점이 있었고 제갈량은 이를 이용하여 등갑군을 반사곡이라는 좁은 계곡 안으로 유인한 뒤 더욱 초월적인 사기병기인 지뢰를 사용하여 단번에 3만 등갑군과 올돌골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끔살. 비록 제갈량의 전술에 패망한 나라의 왕이 되었지만 거미, 전갈, 뱀 등을 간식으로 먹으며 거친 밀림을 다스린 왕 중의 왕. 범접할 수 없는 키와 몸무게, 투박하지만 사실은 온순한 성격으로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착하지만 1대1에서 화나면 정말 무섭고 강한 케이스의 올돌골. 유일하게 올돌골을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인물로는 허저 정도. 영위, 태사자. 가요계의 신사, 귀공자, 댄디보이라고 불리던 대한민국의 1세대 아이돌 4인조 보이그룹. 1997년 10월 20일 SBS.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담고 싶은 인물들이 많았는데 다 담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위 명장들 뿐만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다른 명장들도 일대기나 특성들을 댓글로 달아주셔도 됩니다. 길이의 단위로 과거에는 척이 쓰였는데 오늘날로 치면 1척에 30cm라고 합니다. 키가 9척이라는데 실제로 2m 40cm는 아닐 것 같고 허저나 주태, 마초 정도는 오늘날로도 굉장히 큰 키인 190을 선회하는 정도는 맞을 것 같네요. 날렵함, 민첩의 대명사로 소개되는 인물들은 그보다는 약간 낮게 잡았음을 고려해주시고 연희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들도 있거니와 실제로 윗분들이 무기 없이 MMA 방식으로 맞짱 뜨는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환기가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저는 그거로 족합니다. 연예인 싸움 순위와 정치인 싸움 순위 링크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고 다음 영상은 우리나라 고조선 시대, 삼국시대, 고려, 조선 등 제1검을 가리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은 바라지도 않고
영상이 0.1이라도 볼만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